뭐지? 하이 가이스, 고나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쯤에 해외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맥북 프로 상판을 이런저런 이유로 떼어버리고 사용을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레딧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영상, 아니 이미지가 먼저 돌기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막 따라하는 그게 잠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물론 너무 신기하긴 한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왜 하는 거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면 하게 된다고 제가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상판은 어쩌고 왜 이렇게 쓰는 거냐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고 첫 번째 이유는 디스플레이의 고장이죠. 이게 외부 충격에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열어뒀다가 날카롭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이 직접 디스플레이에 닿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망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물론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제품이라면 당연히 고쳐서 사용을 하는 게 맞겠지만 오랜 시간 사용해온 제품들의 경우는 오히려 중고 가격 대비 수리 비용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그럴 바엔 그냥 중고로 하나 더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맥북 하나 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애플 실리콘 전환 이후에 메인으로 사용하던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인데요. 그 당시에 캠핑 갔다가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트렁크에 모든 짐들을 뒀었어요. 그런데 함께 넣어둔 맥주 케그 레버가 눌린 것 같아요. 눌리면서 맥주가 조금씩 새어 나오고 그리고 계속 눌린 상태로 있으면서 저는 또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방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네 가셨습니다.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나가버리게 됐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당시에는 M2가 나온 시점이라서 원래는 M3 돼서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리뷰할 겸 새로운 모델로 구입을 하면서 그냥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2024년도에 다시 꺼내보게 된 걸 보니까 이게 또 잘된 일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꺼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든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분해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분해하기 전에 맥북 프로는 연식마다 상이한 하드웨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하기 전 거의 완벽한 가이드를 사전에 숙지하고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iFixit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 모델의 디스플레이 분해 가이드 영상을 찾아서 그거를 토대로 작업을 했어요. 거의 모든 연식별 애플 제품의 분해 가이드가 여기에 제공되고 있고 단계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처음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 역시도 한쪽의 가이드를 열어두고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크게 어려움 없이 디스플레이 분해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합판은 살려야 되니까 살아있는 합판을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합판 조립을 분해한 그 순서 과정을 거꾸로 하면서 다시 정말 조심스럽게 조립을 해줘야 이렇게 살아있는 합판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작동은 일단 아주 잘 됩니다.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서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으로 영상과 오디오 전송 그리고 전원 공급까지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없이 케이블 하나만으로 맥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또 맥북 프로는 HDMI 포트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슨 모니터든지 HDMI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면 별다른 액세서리 하나 없이 내장 키보드도 그대로 쓰면 되고 트랙패드 역시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에어드랍 같은 거 모두 정상 작동됩니다. 여기서 상판이 없어졌다고 뭐 그렇게 달라질 게 있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이게 얇아져서 휴대하기에 괜찮더라고요. 사용하는 장소마다 모니터만 있다면 키보드, 마우스 생각하지 않고 이대로 갖고 다니면서 뭐지? 사용하는 시나리오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제거하는 게 디스플레이 말고는 기본 맥북 프로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일단 스피커도 맥북 프로 내장 스피커가 워낙 좋다 보니까 모니터에 별다른 스피커가 없다고 한들 크게 지장
지장이 없고 여기에 기존 사용하는 에어팟이든 뭐 아니면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 그대로 연결해 쓰면 되고 에어드랍까지도 편하게 사용하는 등 그냥 나름 괜찮은 맥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소 놀랄 수가 있어요. 머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다면 애플에서 큰 실수하는 거겠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상황이라서 따라할 생각이 있다면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전원키가 오픈되어 있다는 게 좀 신경 쓰입니다. 그냥 이거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고 다녀야 되는데 사실상 압력이 가해지면 이 전원 버튼이 그냥 눌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동하다가 갑자기 가방에서 맥북 켜지는 소리 있죠. 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는 막 안절부절하게 돼요. 내장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지금 무슨 상태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키들이 막 눌려서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초조한 게 있어요. 물론 잠금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세팅해놨던 애플워치를 통해 잠금 해제하는 방식 있죠. 그 설정은 당연히 꺼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별거 아니라면 아니고 또 신경이 쓰인다면 큰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이거를 연결됐다고 인식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습니다. 얘가 지금 상판이 이렇게 닫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맥북 프로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를 연결하게 되면 내장 디스플레이가 메인이 되어버리고 케이블 하나로 연결한 외장 모니터가 세컨 모니터로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은 심플해요. 그냥 미러링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메인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다면 2개 이상의 다중 모니터를 쓰는 경우 이때는 미러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 모드를 써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내장 디스플레이는 못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작업 공간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클램쉘 모드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제가 문제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실사용하는데 불편함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완전 완제품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정도? 네. 그래서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사태 이후로 제가 요새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중고 거래 사이트 확인하기. 요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 제가 찾고 있는 건 정상 작동하는 적정한 중고 가격의 맥북 프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망가져서 새로 고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고치기에도 애매하고 딱 그런 상태 있죠. 그런 제품의 중고 물품을 찾는 거니까 이게 자주 올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 키워드 알람을 해놓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실제로 쓸만한 사양을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해서 써볼 수 있는지 다른 모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전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